안녕하세요. 창성고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15 광복과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사전에 나눠준 학습지 18번을 우선 준비를 해서 선생님 강의 따라오면서 필기하면서 강의 들으면 되겠습니다. 종전 이후라고 되어 있죠.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어떤 전쟁을 얘기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이 대전이 이제 끝났어요. 그 이후에 이제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되는데 앞에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줬었어요. 회담이 3개가 있었습니다. 카이로 회담, 그 다음에 얄타 회담, 포츠단 회담 이렇게 있었는데 카이로 회담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립이 최초로 보장이 되었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얄타 회담에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대일전이라고 해서 일본에 대항하는 편에 서서 참전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얄타회담에서. 그 다음에 1945년 8월 6일 날 이제 일본에 2차례 원자 폭탄이 투하가 되는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터지고 난 이후에 소련이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전쟁에 참여도 못 해보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났을 경우 전쟁에 참전한 국가들끼리 모여서 이제 전쟁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회의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일본이 바로 이제 패망을 하고 항복을 선언해버리면 그거로서 전쟁이 끝이 나게 되니까 소련이 부랴부랴 이제 전격적으로 대일전에 참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미국,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공통된 적이 있었죠. 파시즘 체제 전체주의 국가에 대해서 공통된 적이었는데 이제 이 공통된 전체주의 국가들이 항복을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 남은 나라 그 중에서도 이제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소련이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힘을 합쳤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진영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전후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그 다음에 경쟁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향을 모색을 하게 되는데 지도를 살짝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도를 떠올려 보면은 중국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바로 소련이고 그 다음에 이 연해주 만주 지역을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은 소련이란 나라가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될 게 분명하니까 이것을 제한한 방안을 모색을 하다가 이제 먼저 이제 선수를 쳐서 이 한반도를 기점으로 해서 북위 38도선이라는 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각각 남과 북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소련의 동의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미군은 남쪽으로 주둔하게 되고 소련은 북쪽에 주둔을 하게 되는데 소련은 이제 8월 말 평양까지 벌써 8월 말에 이 위에서 북에서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북에서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소련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 빠른 속도로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8월 말이 되면은 이미 이제 평양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 가지 않았던 일본으로부터 산발도선 이북의 행정권을 접수를 하게 되고 소련은 이 행정권을 인민위원회에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을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간접적 통치. 미군은 이제 바다로 통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미국은 여기를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거 볼게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냉전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1947년 3월 미국의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이 발표를 한 것을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공산주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 공산주의가 그때 엄청나게 이제 세력을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나 동유럽 쪽,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 우리나라 쪽 하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하며 소수자의 정부지대 독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독재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의 지배를 거부하는 의사를 가진 여러 나라에 대해서 뭘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냐면은 군사 경제적인 원조를 하겠다. 그러니까 돈도 지원해주고 군대도 배치해서 우리가 공산주의적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은 이 계기를 발표로 마셜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서유럽, 지금의 독일, 프랑스, 영국 있는 그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국가의 경제 부흥을 대대적으로 이제 원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 서유럽 국가들, 여기서 이제 서유럽 국가들이라고 하면은 뭐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뭐 여러 나라들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이제 창설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 여기에 또 대응하는 소련의 대응도 있는데 그거는 한국사에서 너무 이제 다루기에는 또 심화된 내용이니까 세계사 쪽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수립 과정을 이제 선생님이 밑으로 쭉 이렇게 여기 이제 연도를 엮고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사건들, 그 다음에 그 사건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옆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여러분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정부가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의 항복으로 인해서 광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인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북에는 소련, 그 다음에 남에는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었던 상태인 거죠. 그래서 1945년이 8월이 되면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해서 조선 앞에 우리 배웠었죠. 조선건국동맹 기억나나요, 여러분? 여훈영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조선건국동맹. 동맹이 이제 이렇게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여운형과 안중이 중심이 돼서 이것을 이제 조직을 했고 성격은 이때 어떤 성격이었냐면은 좌파와 우파, 그러니까는 사회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세력 다 들어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령은 일시적 과도기, 아직까지 정부가 세워지기 전, 그 다음에 광복한 이후 이 잠깐 동안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대중생활을 우리가 확보하자,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강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했냐, 이 사람들은 뭘 했냐 하면은 치안, 그 다음에 치안이라는 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약탈을 하거나 방화를 하거나 뭐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막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은 이제 기구를 갖춰서 여러 가지 사무적으로 공적으로 처리되는 기구를 얘기하겠죠.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보면은 전국 각지에 이 지부를 조직해서 행정과 치안을 담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과도기가 되면 일시적으로 행정 기능이 마비가 되고 이런 시기에 다른 나라 예시를 보면은 약탈과 방화와 그 다음에 상점을 깨부수고 약탈하는 행위 같은 거 우리 지금도 많이 보잖아요, 외국 사례에서. 근데 이 여운형이 중심이 된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바르게 대중생활,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침착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독립된 정부를 수립하고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때 민중들을 설득을 해서 단 한 차례의
약탈이나 방화 이런 사건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1945년 9월이 되면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중앙조직을 정부 형태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선포.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 보통 이제 공산주의 세력들에 많이 들어가는 게 인민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자본주의 세력에서는 보통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인민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공산주의적인 색깔, 좌익적인 색깔이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그 다음에 지방의 각 지부가 인민위원회, 그러니까는 중앙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조직을 정부를 수립을 선포를 했고 지방에는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남쪽에 주둔해 있던 미군과의 협상을 위해서 전환을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미국이 이 세력들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민족주의 세력의 일부가 사회주의 세력의 일방적 주도에 반발하면서 대거 이탈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약간의 흔들리는 모습들, 그 다음에 내부에서 좌익과 우익이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 대립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인정을 안 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미군은 남쪽으로 들어오면서 소련과 다르게 간접적인 통치가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통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945년 9월 8일부터 48년 한 8월 15일 약 3년간 미국의 군인들이 정치하는 미군정이 실시가 됩니다. 어떤 형태로 그럼 실시를 했느냐? 군정청이라는 기관을 설치를 해서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미군이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인민공화국, 이거는 앞에 여운형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전환시킨 단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인정을 안 해줬고 그 다음에 김구 세력이 이제 상하이 이제 중국에서 광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로 이제 입국을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으로는 입국을 못하고 개별적인 신분으로 입국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두 개 다 너희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세력이 아니다라고 해서 협상의 시도의 단체로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현 조선의 현상 유지 정책을 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당장 급한 거는 친일파들, 그 다음에 그 친일 세력에 붙어가지고 조금 이제 해먹었던 세력들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을 처단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남쪽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문화, 풍속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을 테고 말도 잘 안 통하는 테고 한국어라는 게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우선에는 자기들이랑 말이 통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관료를 했던 사람들을 이용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승만 중심으로 한국민주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졌는데 이 한국민주당의 우익 세력들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조선총독부에서 관료를 했던 사람들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식민지 시대에 경찰을 했던 친일파 경장들을 다시 등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식민지 시대에 일제를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뭐 공무원을 하고 있을 거고 경찰을 하고 있을 거고 다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군은 친일파 청산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별로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미군정을 하고 있던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뒤에 3년 뒤에가 아니라 그래서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삼국은 뭐냐면은 미국, 소련, 영국
이 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모인 외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가 됐겠죠. 거기에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게 뭐냐면은 한국인들로 구성되는 임시정부를 수립할 거다.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치를 한다. 그 다음 최고 5년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신탁 통치가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신탁 통치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대신해서 통치를 하는 형태인 거죠. 일종의 또 다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격분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죠. 근데 이 사건을 이 동아일보에서 잘못 발표를 하게 되는데 뭐 어떻게 잘못 발표를 했느냐 뒤쪽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통치를 논의를 할 때 앞에 뭐였어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우리나라 최대 5년간의 그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가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이게 결정이 될 당시에 미국은 신탁 통치를 주장을 했었고 소련은 아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바로 독립을 시켜주자라고 주장을 했던 것을 동아일보가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냐면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 그 다음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라는 걸로 오보를 한 거예요. 오보. 이게 바로 오보가, 그러니까 실제 내용 앞에 거는 이거는 실제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이 주장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 바로 동아일보의 오보였던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동아일보 것들을 믿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좌익 우익 할 거 없이 모두 다 또다시 식민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세력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이 반탁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반탁,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라는 표현이고 여기 찬탁은 뭐겠어요? 신탁 통치 찬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기니까 반탁, 찬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좌익 세력, 우익 세력 다 할 것 없이 식민지를 또 한 번 더 겪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좌익도 신탁 통치에 반대하고 우익도 신탁 통치를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좌익 세력들은 뭔가 소련이 저렇게 주장한 거에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신탁 통치 찬성한다라는 쪽으로 바꾸게 되고 여전히 우익들은 미국이 즉시 독립을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반대한다. 신탁 통치를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계속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또 하나가 결정이 된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1945년 3월 제1차 미국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근데 이 개최될 때부터 굉장히 논의가 대립이 많았습니다. 뭐 때문에 대립이 됐냐? 이 우리 한국의 독립 문제, 임시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한국 측 협상 대표를 참여를 시키자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그러니까 정부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 미국, 소련 둘 다 동의를 했는데 그럼 누구를 참여시킬 것이냐? 이것을 두고 미국은 모든 정당이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찬탁을 주장한 사람이든
반탁을 주장한 사람이든 모든 세력, 그러니까는 모든 단체가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논리는 뭐였냐면은 이 반탁을 했어도 신탁 통치에 반대를 했어도 반대하는 그 표현마저도 자유로운 거니까 모든 단체가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숨겨진 의도는 뭐겠어요? 만약에 신탁 통치를 찬성한 사람들만 참여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익 세력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우익은 끝까지 신탁 통치를 반대를 했는데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는 이미 벌써 5년간의 신탁 통치가 결정이 돼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빼버린다라고 하면은 자기의 자기를 밀어주는 세력은 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반대하는 세력까지 모든 정당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소련은 아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찬성한 단체, 그러니까는 뭐겠어요? 찬탁, 그러니까 찬성,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단체에만 참여를 시키자. 여기도 다 의도가 있겠죠. 당연히 좌익 계열, 그러니까는 소련을 밀어주는, 지지하는 정당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좌익계 세력이 인사가 많아서 협상에 누구를 참여시킬 것이냐를 두고 벌써부터 이제 논쟁이, 기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승만은 벌써 이때부터 분열의 조짐을 미리 이제 봤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승만이 정읍에서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 수립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했느냐? 이미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북쪽에 있는 소련이,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미국이 진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1차 미소 공동회가 여기 보면 여러분 3월에서 5월까지 얘기가 되고 결렬이 됐어요. 이거 별로 실패라는 표현보다는 아무런 회의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결렬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협상한 내용이 없어요.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여기 보면 제1차 미소 공동회의가 결렬되고, 그 다음에 소련과 미국이 이제 극심하게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미국이 본인들이 진주해 있는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있다는 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이제 막 퍼지게 되는 거죠. 이 기회를 틈타서 이제 이승만이 완전히 미국 쪽에 이제 편승을 해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 수립을 하자고 이 발언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정음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 발언 이후에 이제 더 극심하게 소련과 미국이 대립을 하게 되고, 소련 측을 지지하는 정당, 좌익 측이 되겠죠. 그다음에 미국 측을 지지하는 정당, 우익 측이 극렬하게 대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렇게 우리끼리 분열해서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좌익과 우익의 합작을 하고 하는 좌우 합작 운동이 46년에서 47년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 미군정기예요, 여러분. 미군정이 언제 있었나요? 45년부터 48년까지 미군정기이기 때문에 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나 좌우 합작 운동은 다 미군정기 내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흐름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좌우 합작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여운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 시대에 여운형이라는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조선 건국동맹이죠. 건국동맹, 그 다음에 조선 건국위원회 다 이 사람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고, 세력으로 나누자면은 중도 좌파에 가까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 우파, 김규식이 되겠죠. 이게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완전 극의 좌쪽에 있는 사람을 좌익이라고 하고, 여기가 중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완전 우쪽에 있는 걸 우익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중간에서 조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이 중도 좌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멀지 않은 쪽이 중도 우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좌우 합작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시기는 미군정이 지지를 했고 미군정이 처음에는 이제 그 좌익 세력들도 자기들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좌우 합작 운동을 지원을 해줍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성과라고 하면은 좌우 합작의 7원칙이 발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좌익 측에서 주장했던 5개의 원칙, 그 다음에 우익 쪽에서 주장했던 8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2개에서 합의점을 이끌어낸 것들이 7개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게 정확하게 7원칙이 다 전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대충 사람들이 분석하고 찾아보니까 임시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내용. 그 다음에 다시 미소 공동위원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는 좌익과 우익 모두 찬성을 하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극렬하게 대립했던 내용이 2개가 있습니다. 바로 2개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뒤에 이것 때문에 많이 노선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개혁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친일파 세력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두고 좌익과 우익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다라는 거죠. 토지 개혁에서는 우선에는 좌익 측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볼게요. 좌익은 토지개혁 무상으로 몰수를 하고 몰수라는 거는 그냥 빼앗는다는 거죠. 국가로 다 돌린 후에 무상 분배를 주장을 했고 그에 반해서 우익은 어떻게 하겠어요? 유상 몰수하고 유상 몰수라고 하면 좀 그렇죠. 유상 매입을 해서 유상으로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 우익은 그 다음에 좌익은 철저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논리라는 거를 여기서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합쳐가지고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살 때는 유상으로 돈을 주고 국가에서 매입을 하고 나눠줄 때는 무상으로 나눠주자 일정하게 이게 합의가 됐고 그 다음에 친일파를 처리하는 문제가 있어서는 이우익 측에는 친일파 계열 그 다음에 친일 활동했는 관료 경찰 이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정당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 처리에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좌익 측은 철저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단 문제에서는 친일파 처리를 위해는 조례, 그러니까 법을 갖다가 제정을 하자라는 거에 합의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2개가 결국에는 서로 여기에 속하지 못한 좌익, 우익의 너무 심한 반대 때문에 한계점, 좌우 대립이 너무 심화가 되고 이 당시에 또 소련하고 미국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그게 막 곧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런 상황이 계속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군정이 이 좌우 합작 운동의 지원을 철회를 하게 되면서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됩니다. 거기다가 이 여운형이 이 당시에 피살이 됩니다. 이 여운형이라